자, 안녕하세요. 한국사 최영재입니다. 자, 오늘 시험 보느라 많이 수고하셨고, 자, 우리 소방공사 해설 강의 이제 바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간단히 총평 말씀드리면 전근대사는 연들 12문제, 근현대사는 8문제 이렇게 나왔고, 자, 난이도는 연들 좀 평이했다. 평이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신 분 기준으로는 95점이라든지 100점, 그죠? 충분히 염들 맞을 수 있었고, 자, 사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되게 좀 사실 저도 신경 쓰이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한 90점 정도는 맞아야지 안정권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요번 시험에서 한국사가 변별을 가르거나 합격의 당락을 가르는 이제 우리 과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어쨌든 안정권 점수를 확보해야지 합격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곧바로 우리가 해설 좀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 A체경입니다. 1번부터 여러분들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자, 핵심들만 좀 말씀드릴 거야. 자, 1번 같이 보시면 가시대 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번 우리가 1번 이렇게 사료를 보면 거기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강가나 바닷가에 머물면서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면서 조피, 수수 등의 잡곡류를 생산했고, 또 밑에 농기구인 간석기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1번은 신석기임을 우리가 여러분들 곧바로 유추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2번.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가지고 원시적 수공업, 즉 직조기술을 행하였다. 요게 정답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우리 가볼게요. 자, 2번.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거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이 나라의 혼인하는 풍습은 여자의 나이가 10살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지. 자, 제가 수업 때 고구려인들이 이 옥저를 쳐들어가서 옥저의 여러 물자들도 약탈했지만 옥저의 여성들을 막 납치했단 말이야. 그래서 옥저에서는 이 고구려에게 딸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렸을 때 결혼하기 위한 남자 집안의 며느리로 들였다 그랬어요. 알겠지? 그리고 나중에는 정식으로 혼례를 할 때 그 여성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돈을 지불했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옥저의 민 며느리제에 해당하죠? 그죠? 그러면 정답은 여러분들 몇 번이야? 4번이지. 4번이 옥저의 가족공동무덤이에요. 옥저의 가족공동무덤. 아시겠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가보겠습니다. 3번은 삼국시대 문제입니다. 자, 3번. 요거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사료죠? 신라가 사신을 보내게 왕에게 말하기를 외인이 국경에 가득 차 성을 부수었으니 노객은 백성된 자로서 왕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경자년에 보병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했다 라고 광개토 대항릉비에 쓰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해당 사료는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걸쳐 있었던 고구려 광개토 대왕과 그 광개토 대왕이 여러분들 지원을 했던 신라 뇌물 마립간에 해당하는 연들 사료잖아요. 맞습니까? 자, 여기서는 밑줄 친 왕, 도와준 왕을 물어봤으니까 광개토 대왕이 업적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영락 등의 독자전을 사용했다. 맞지? 영락이라는 독자전을 사용했다. 이렇게 배웠었죠? 4번이 정답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가볼게요. 4번 문제. 자, 다음 내용을 실시한 구강인데, 자, 키워드 두 번째 줄에 흠돌 보여요, 여러분들? 이 통일신라 이왕이 딱 올라가면서, 자, 왕권 전제화를 위해서 당대 최고의 진골귀족이었던 김음돌을 영모로 몰아서 숙청하죠. 맞아? 그리고 관료절을 지급하되 노급을 혁파했잖아. 맞아? 자, 그 다음. 그리고 두 번째 사료에서 노급을 없앴다 나왔으니까, 자, 이거는 7세기 때 통일신라 신문왕의 왕권 전제화와 관련된 사료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신문왕 때 설총이라고 하는 유학자가 화한계를 올려서, 자, 바로 할미꽃에 해당하는 충신을 기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왕이 바로 어떤 학교를 설립합니까? 국학이라는 교육기관을 통해서 바로 충신을 키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연들 2번이죠. 2번. 그치?
그래서 2번 이외에는 그죠? 신문왕의 업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 4번의 정답은 2번. 자, 그다음에 5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고려의 태조 왕건이 죽은 후 기반이 약했던 이대왕 혜종이 왕위에 오르자 외척 세력 사이에 왕위 다툼이 벌어졌다. 바로 태조 왕건의 정략 결혼 정책에 대한 부작용으로서 왕규의 난이라는 게 발생했어요. 그지? 자, 왕권의 안정은 광종이 즉위한 이후 이루어졌다. 그래서 광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했대. 노비양건법, 그리고 뭐도 했어요, 여러분들? 과거제도 했지. 자, 그래서 5번은 바로 고려 초기, 광종 때, 자, 바로 왕권 강화를 위한 과거제도의 도입. 그죠? 요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6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6번 보자고요. 왕에게 건의하기를 저희가 보니 자, 우리 고려의 제2의 수도가 서경이었잖아, 평양. 임원역의 땅은 풍수 지리가들이 말하는 대화세입니다. 명당입니다. 만약 이곳에 궁궐, 그래서 궁궐 이름이 대화궁이었어, 대화궁. 수도를 옮기면 금나라가 공물을 바치고 스스로 항복할 것이요 36개 나라가 모두 신하가 될 것입니다. 근데 고려 인종이 그걸 받아주지 않았잖아요. 그지? 그래서 국호를 대위, 자, 대위, 연호를 1000개, 군대를 1000견, 충의군, 치읓, 묘청 이렇게 요라 했죠. 자, 그러면 6번은 우리 고려 인종 때 발생했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해당하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반대하고 신라계 승의식을 강조하면서 그와 대립했던 인물이 누구였어요, 여러분들? 바로 문벌귀족 김부식이었잖아요. 그래서 김부식이 묘청난을 진압하고 무슨 책을 썼습니까? 삼국사기를 편찬해서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되는 거예요. 1번. 됐습니까?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 7번 가볼게요. 자, 가와나 사건 사이입니다. 자, 요런 문제가 많이 나오죠. 가 보시면 키워드가 바로 강감찬이야. 강감찬 동그라미. 자, 그러면 강감찬은 고려 현종 때 발생한 요 나라, 바로 거란의 3차 치입이지. 자, 이때 강감찬의 귀주대첩이 있었잖아. 자, 그 다음에 나와봐 볼게요. 자, 윤관 동그라미 치시고 두 번째 줄에 심기군, 신보군, 항마군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고려 숙종 때 문벌귀족이었던 윤관이 만들었던 특수부대 별무반입니다. 여진족 치입에 대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 둘 사이에 그죠? 뭐가 들어갈 수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까? 대체 함정은 1번이야. 그래서 제가 수업 때 숙종 때 별무반 편성, 그 이후에 예종 때 별무반 이끌고 여진을 토벌하고 동북구성을 설치했다. 꼭 나눠서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 안 한 분은 또 시험장에서 1번 헷갈리는 거예요. 이 어렵지도 않은 것을. 그치? 그래서 1번은 나 이후지, 나 직후지, 나 직후지. 맞아?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잖아요. 3번. 압록강에서 도련포에 이르는 천여리의 장성을 축조했다. 맞죠? 현종 때 거란의 3차 치입 겪고 난 이후에 바로 수도 개경의 나성을 축조해서 수도 방위를 강화하고 이 중간에 덕종부터 정종이 있잖아. 덕종부터 정종에 이르기까지 천리장성을 쌓게 되어 거란 혹은 여진족 침략에 대비했다 그랬죠. 그래서 3번이 가나 사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가봅시다, 우리. 자, 8번은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 복지제도입니다. 가에 들어갈 기간은 고려는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복지를 추진했는데, 자, 나왔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진료하고, 진료 동그라미야. 그러면 여러분들 의료기관이잖아. 의료기관. 맞아? 그러면 2번에 태조 때 흑창, 1번 성종 때 규모를 크게 만든 의창, 이건 곡식을 대여해 주는 곳이고, 3번의 상평창은 물가조절기구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수도 개경에 설치된 부처의 자비를 베푸는 곳, 진료기관 동서대비원이죠. 맞습니까? 국립병원. 그나마 만약에 선지에 예종 때 해민국이 나오면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뭐 충분하게 4번 고를 수 있었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9번 갑시다. 자, 이제 뭐 9번이 그나마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 그죠?
근데 요거는 일단 우리 기본서에도 이 사료가 그대로 있고 수업 때도 말씀을 당연히 드리죠. 그리고 기출문제에서도 나왔었던 사료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게 이게 국사 그래요. 국사가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어쨌든 시험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맞죠? 쉬우면 또 계속 쉬울 수 있어요. 쉽다 갑자기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고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항상 시험은 이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기본서하고 기출 위주로 항상 공부를 하면 쉽든 어렵든 무조건 고득점이 나오게 돼 있는 거야. 상대평가상. 아시겠지? 자, 그러면 가에 들어갈 말로 옳지 않은 걸 볼게. 변징원에게 임금이 그대는 이미 흡곡현령을 지냈으니 백성을 다스리는데 무엇을 먼저 하겠냐? 그는 마땅히 나왔죠? 칠사를 먼저 할 것입니다. 7가지 의무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요거는 조선시대 때 부목군현에 파견된 지방관 수령들이 해야 할 수령 칠사를 말하는 거야. 알겠죠? 조선시대 때 수령들이 해야 할 7가지 의무.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중에서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3번 봐봐. 3번 3번 맞지? 응, 3번. 야, 무슨 수령이 수령을 감찰해요. 맞아? 자, 제가 수업 때 여러분들 제가 왜 흐름을 왜 잡아드리겠어. 봐봐. 수업 들으신 분 기억날 거야. 딱 제가 전국 8도 이렇게 딱 하고 8도에 누구 보내? 관찰사 감사 보낸다 그랬죠. 그리고 8도 아래에 인구나 고을의 크기에 따라 부목 9년으로 재편하고 여기에 각기 수령들을 보낸다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 관찰사들이 하는 업무가 제가 4개라 그랬죠. 도내의 행정, 도내의 사법, 도내의 군사, 도내의 감찰. 알겠죠? 그러면 관찰사가 부목 9년의 수령들을 뭐 하는 거야, 여러분들? 감찰한다는 감찰. 맞아? 또 이거 말고도 수령 밑에 여러분들 수령을 받던 애들이 누구들이야? 향리 아전들이지. 우리말을 수령과 향리에게만 맡길 수 없다 해가지고 조선을 건국한 4대부들이 지방마다 만든 조직체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유양소 향청이라 했잖아요. 맞아? 요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응? 무슨 수령이 수령을 감찰하냐고. 오케이? 소방시험 치고는 말장난 친 거예요, 이게. 말장난 잘 안 치는데. 그래서 정답이 여러분들 몇 번이에요? 3번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체감 난이도가 좀 있고 이 사료를 한 번도 안 봤던 분들은 조금 어때? 어려웠다 볼 수는 있어요. 알겠죠? 근데 충분히 기본서하고 특히 기출 위주의 학습을 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3번 고를 수 있었어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0번 가봅시다. 10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겁니다. 명칭은 변방의 방비를 담당하는 것. 그래서 변자가 들어가. 변자. 자, 과거에 대한 판화나 비빈을 간택하는 등 모든 업무를 여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변방 지역의 군사 문제에 대한 조직체였는데 점점 권한이 강해져 갔다는 거야. 자,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서는 이것을 없애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바로 원래 조선전기 때는 최고기구가 의정부였는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최고 국정기구가 됐던 게 변자 들어간 뭐였습니까? 그래요. 비변사 문제입니다. 비변사. 아시겠죠? 근데 19세기 세도 정치 때 세도가들이 비변사를 장악해서 왕권을 뒤흔들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자,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하면서 이 세도 정치 때 권력기구였던 비변사를 혁파시켜버렸죠. 자,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야, 여러분들? 2번이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1번, 요거 왜 틀린 거야, 여러분들? 임진왜란이 아니고 중종 때 삼포왜란을 계기로 북방의 여진족과 남방의 왜구에 대비하게 그때 최초 설치했지. 임진왜란 이후에는 어떻게 된 거야? 최고기구가 된 거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1번 가봅시다. 11번. 가 인물입니다. 역시 소방은 성리학자 잘내요. 성학십도와 주자서 전료를 저술하여 주자의 학설을 당시 현실에 맞게 체계화했고 특히 성학십도는 태극도 등 10개의 그림과 설명이 들어가 있는 책으로 당시 국왕이었던 선조가 성인군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어 올린 것이라고 하였다. 자, 성학십도 왕의 역할을 중시했습니다. 태계 이왕의 여러분들 성학군주론적 저술작이야. 아시겠지? 자, 근데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 일본 애들이 경상도 영남 일대로 크게 후퇴하잖아. 임진왜란 중반쯤에.
그때 여러분들 영남 쪽에 대표 학자가 이왕 아니었어? 그래서 이왕의 제자들이 일본 쪽으로 납치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왕의 성리학이 어느 나라? 일본의 여러분들 전례가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치?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몇 번이죠? 자, 바로 3번. 그죠? 3번. 이렇게. 그죠? 고르면 되겠죠? 1번은 그 조선 후기 때 실학자 토지제도 개혁론을 중시했던 그 정약용의 여전론이잖아요. 4번. 여러분들 이왕은 여러분들 무슨 론자였어? 철저하게 주리론자였잖아. 리 위주로 얘기했잖아. 리 위주로. 리하고 기를 엄격히 구분짓고 리 위주의 얘기를 했었잖아요. 4번은 율곡이에요. 율곡이. 2번은 제가 수업 때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존만한 강화도 하곡 정제도 이렇게 요라 했잖아요. 그지? 응? 존만한 하곡 정제도. 존만 요게 아니고 존언 만물 일체설 양명학 속에서야. 양명학 속에서. 알겠지? 그리고 강화도 하곡에 거주하는 정제도. 됐나? 그죠? 그래서 2번은 양명학자 정제도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2번 가볼게요. 12번. 자, 12번은 19세기 때 세도정치 때 전국적으로 삼정문란이 성행했지, 여러분들. 그 삼정문란 때문에 일어났던 게 거기 여러분들 아주 친절하게 철종도 서 있다. 그지? 철종 때 임술밀란이야. 임술 농민봉기, 뭐 진주에서 시작해서 진주밀란이라 보기도 하지. 맞지? 맞아? 그래서 이 밀란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니까 철종이 안핵사 박규수를 지방에 보내가지고 진상조사를 시켰잖아. 그래서 박규수가 이 삼정문란 실태를 파악하고 철종에게 보고를 했고 철종이 삼정 이정청이란 관청을 설치해서 세금제도에 대한 개혁을 약속했죠. 근데 급작스럽게 사망함으로써 무산됐고 흥선대원군이 섭정하면서 개혁을 했던 거예요. 됐나? 그러면 정답은 당연히 몇 번이에요? 4번이죠. 4번. 그죠? 삼정 이정청. 4번이 정답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3번 가볼게요. 13번. 자, 13번. 자, 13번. 우리 1884년. 자, 우리 그 1883년에 미국에 보낸 사절단이 뭐였지? 뽀빙사였고, 뽀빙사 단원 중에 홍영식이 미국 가서 우편제도를 배워와. 그래서 1884 우정국이 서울에 설치됐고, 최초의 우체국장이 홍영식이었어. 근데 그 사람이 급진계합파였잖아. 그래서 우정국 축하연을 이용해가지고 무슨 정변을 터뜨려? 갑신정변을 터뜨렸지. 갑신정변. 그래서 여러분들 갑신정변임을 알 수 있는 키워드는 바로 우정국 아니야? 우정국?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갑신정변이 여러분들 실패하고 두 가지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제가 여러분들 기출 중요시하지. 이거 전에 제가 경찰 문제 풀어드리지 않았나? 맞지? 경찰 문제에서 뭐 나왔었어? 이모군란 이후에 재물포조약 나왔고 그 밑에 나선지에 갑신정변 이후에 한성조약 나왔어. 그러면 내가 알고 있어도 까먹을 수 있는데 어쨌든 바로 직전에 이 경찰 문제를 풀어드렸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딱 기억해서 들어가서 풀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갑신정변 이후에 맺었었던 여러분들 알고 있는 1885년에 조일 간의 한성조약이 있고 자, 그리고 일본과 여러분들 그 청나라 사이에 맺었던 무슨 조약이 있었어? 텐진 조약이 있었지?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이 요거죠. 나머지는 다 관련이 없고요. 그래서 정답이 여러분들 1번. 그죠? 1번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13번은 우정국이 딱 키워드고요. 정답은 1번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4번. 14번은 제가 이거 한번 써드리고 할게요, 여러분들. 자, 요것도 우리 수업 때 제가 여러분들 흐름 잡아드리는 거거든. 잘 들어봐요. 자, 1896년 고종이 아간파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간섭은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지만 문제는 아가 러시아잖아. 아라사. 러시아의 이권 침탈과 러시아의 내정 간섭이 심해져요. 더 문제는 뭐예요? 최혜국 대우조항을 앞세운 열강들의 침탈들도 심각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아간파천을 계기로 해갖고 독립협회라고 하는 민간단체가 설립됐죠. 자, 그래서 이 독립협회는 자주국권, 자강개혁을 막 제시하면서 특히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 있는 고종의 환공도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독립협회와 같은 국민들의 여론에 힘입어서 고종이 1897년에 경운궁 덕수궁으로 돌아와가지고 국호를 뭐로 변경했습니까? 대한제국으로 변경하고 황제국을 선포했잖아요. 맞지?
자, 여러분들 이때 독립협회 회원들이 즉각 1898년 즉각 만민 공동회를 여러분들 개최해서 러시아 등에게 넘어갔었던 이권 회복운동을 전개해 나가죠. 자, 더불어 박정양 등의 관리들이 참여한 관민 공동회가 개최되어 정치적 내용이 많이 담긴 헌의욕조를 여러분들 제시했잖아. 기억나시지? 맞아? 자, 요 내용이에요. 지금 저 사료는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자, 대한제국 수립을 전후하여 이 단체는 열강의 이권 침탈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러시아는 군사 교관과 재정 고문을 보내 내정 간섭을 하고, 자, 부산의 저령도 조차와 한러은행 설립 등을 요구했다. 그래서 이 단체는 즉각 만민공동회 끝났지? 그럼 만민공동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무슨 단체야? 독립협회잖아요. 맞지? 자, 그러면 독립협회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밖에 없죠. 그죠? 정치적 운동 4번. 그죠? 그래서 14번 잠시만요. 14번의 정답은 독립협회니까 4번이다. 됐지? 자, 그 다음에 15번 가봅니다. 15번. 자, 가라의 사건을 발생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시오. 아우, 너무 쉽게 냈다. 그지? 응? 적당히 하지. 씨. 자, 1920년대 때 만주 무장투쟁. 제가 이렇게도 풀리네. 짧게 잡아드린 게 뭐였어요? 첫 번째, 우리 독립군들의 전투 시기, 승리 시기, 봉오동 전투, 훈춘 사건, 청산리 대첩, 맞지? 그리고 우리 독립군들의 실현 시기, 참변 들어간다 했잖아. 간도 경신 참변, 밀산부 직결, 자유시로 이동했다가 자유시 참변. 그리고 우리 독립군들의 다시 재정비 시기, 그죠? 복귀해가지고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 3부 결성, 미세협정, 자, 그에 대응 기해한 3부 통합운동, 그죠? 이걸로 풀려버려요. 그죠? 그럼 정답 몇 번이야? 1번이지. 그죠? 너무했어요. 그래서 이제 1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갑니다. 16번. 자, 봐보세요. 16번 가볼게요. 자, 다음 법령과 관련된 사업의 결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제4조, 이게 키워드죠.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성명, 명칭, 소유지의 소재, 결수를 임시 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자, 총독부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기한부 신고제로서의 우리나라 땅을 수탈하는 토지 조사 사업이란 걸 전개합니다. 맞죠? 그리고 이 토지 조사 사업과 관련된 여러분들 법령이 뭐였습니까? 1912년 발표했던 토지 조사령이었죠. 그럼 기한 내에 신고하면 토지를 인정해주겠다 했지만 실제로 신고를 방해하거나 못하겠잖아요. 맞아? 그래서 제가 2번 고르면 7, 8라 그랬어. 알겠어? 응? 야, 2번 고른 사람이 있더라고. 자, 그리고 3번. 이렇게 이제 총독부로 땅이 뺏겼으니까 일본 놈들이 그 사가지고 넘어오는 거니까 3번도 맞고. 1번.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이거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알고는 있으라 그랬어요. 이것 때 1914년에 지세령을 만들어. 지세령. 토지세. 그리고 나중에 1918년에 개정지세령을 발표한다고. 그럼 이전에 지세보다 여러분들 더 높인 거야. 왜? 세금 확보하려고. 식민통치한테 돈 만들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1번은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됐습니까? 자, 그리고 4번.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증명서로 지게 또는 관계를 발급했다. 요거는 여러분들 요 사업이 아니죠. 무슨 사업이었어? 우리 대한제국 정부 때, 자, 바로 옛날에 왕토사상이 아니고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를 확립하고자 했던 양전 지게 발급 사업이잖아. 그거는 여러분들 이때가 아니고 우리 대한제국 때잖아. 대한제국 때. 그지? 4번이 틀린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7번 가겠습니다. 17번. 다음 강령을 발표한 단체죠. 우리는 정치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우리는 타협적 민족주의자, 자치론자와 같은 자들을 부정한다. 바로 1927년에 좌우 연합단체 신간의 3대 강령입니다. 이거는 뭐 기출에 너무 많이 나왔던 사료죠. 어디 가도 다 있죠, 이거는. 자, 그러면 신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야, 나머지 1, 2, 3, 4는 신간에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치?
2번은 밀립대학 설립운동이고 3번은 백정 출신들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원한다. 형평운동이고 4번은 천도교 소년회가 주도했던 소년운동이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자, 18번. 소방 너무 이분 좋아해요.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여러분들. 자, 다음을 주장한 인물입니다. 역사란 무엇이냐? 인류 사회의 아와 비하의 투쟁. 어떤 민족과, 그러니까 우리 민족과 다른 민족과의 투쟁 과정의 기록이 바로 역사다 이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투쟁 정신을 길러야 된다는 거야. 바로 민족주의 역사학자 신채호가 조선 상고사를 썼다 그랬죠. 그래서 조선 상고사는 단군 조선부터 삼국시대까지 역사책인데 외세랑 가장 저항했던 여러분들 고구려사를 강조했던 게 이 책이에요. 알겠어요? 됐지? 그럼 여러분들 신채호다, 신채호. 그러면 정답은 당연히 몇 번이야? 독사실론. 그죠? 예전에 우리나라 역사책들은 주로 왕조 중심의 서술이었다. 이걸 비판하고 우리 민족의 애국심, 민족의 주체성, 자주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새로운 역사의식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바로 독사실론이었잖아요. 맞지? 됐나요? 암기도 이렇게 하라 했죠. 독사실론, 신채호. 그죠? 대한매일 신보. 이렇게 하라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2번이 여러분들 1934년부터 전개됐던 조선학운동이야. 이건 신채호 참여 안 했어요. 정문안, 정인보, 문일표학, 안지용 이렇게 하라 했잖아. 3번은 실정주의 사학자들이야. 우리 누구야? 신채호는 여러분들 민족주의 사학자고 4번은 사회경제사학자 백남훈이잖아요.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9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아, 이거 지우고 갈게요. 자, 19번. 자, 요거부터 제가 한번 써보고 시작해볼게. 자, 봐봐. 1960년 4대 대통령, 부통령 무슨 선거가 발생했어? 일명 3.15 부정선거가 발생했지. 자, 그래서 이 부정선거의 진상이 밝혀지면서 4.19 혁명이 발발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4월 25일에는 대학 교수단의 시국선언문도 발표되잖아요. 그래서 요걸 계기로 자, 당시 4대 부정선거로 4대 대통령이 됐던 이승만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바로 물러나죠. 대통령 자리에서 하야성명을 발표하고 물러나잖아요.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봐봐.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다. 두 번째가 키워드잖아. 지난번 정부통령 선거에서 그리고 제가 팁 드렸잖아, 수업 때. 부통령 나오면 무조건 이승만. 다시. 부통령 나오면 무조건 이승만. 알려드렸던 거 기억나시지? 그러면 1, 2, 3, 4에서 여러분들 이승만 때 뭐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자, 2번. 그러니까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거로 인해서 요게 일어났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됐죠? 자, 20번은 굉장히 제가 강조를 했고요. 직전 여러분들 모의고사 때도 여러 번 냈어요. 워낙 많이 나오니까 잘 보시라고. 일단 20번은 여러분들 뭐야? 20번은 1972년에 7차 개헌이라 할 수 있는 일명 유신헌법이잖아요. 유신헌법. 거기 뭐 통일주체 국민회의도 나왔고 그다음에 긴급조치도 여러분들 나와 있으니까 유신헌법이잖아요. 자, 그럼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이러한 독재헌법 유신헌법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명동성당에서 바로 1976년에 자, 바로 민주화 선언문이 발표되지. 3월 민주 구국선언. 이거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지. 맞지?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몇 번이다? 3번이다. 그치? 3번이다. 1번, 2번, 4번은 전부 다 유신정부 때 시기가 아니다. 이해 갔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좀 빠르게 해설을 좀 했고요. 여러분들이 좀 들었듯이 뭐 실수한 것도 있고 그러겠지만 어쨌든 자, 이 해설 강의의 목적은 다음 시험을 여러분들 뭔가 대비하기도 하고, 맞지? 또 요번에 시험이 이랬다는 그런 경향 파악이 여러분들 중요한 거니까 일단은 시험을 보고 들으신 분은 이제 감안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딱 점수가 잘 나오신 분들은 이제 뭐 2차, 3차 시험 이제 그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2차는 여러분들 체력, 3차 면접 말하는 거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잘 준비하시고 혹여나 나는 이제 요번 시험이 목표가 아니다. 그런 분들은 아, 소방이 대충 뭐 이런 경향대로 나오는구나. 아까도 말했지만 난이도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 있고 아무도 몰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난이도 파악보다는요, 경향 파악을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알겠죠? 첫 번째 여러분들 중요한 경향은 자, 100% 사료입니다. 맞지? 일단 소방공사의 특징은 100% 사료 제시형이에요. 근데 사료로 했지만 순서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사료 제시형이라는 거. 맞지? 자, 그리고 좀 깔끔하게 낸다는 점. 그러니까 이제 좀 예를 들어 뭐 경찰 직렬하고 뭐 우리가 비교하자면 글씨 바꾸기는 거의 안 하잖아요. 맞죠? 그런 거 안 한다는 점. 그리고 자, 제일 중요한 거. 정근대와 근현대 비율이 거의 좀 비슷하다는 점. 그런 걸 좀 여러분들 두 개를 잘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좀 다음 시험에 임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수고하셨고 자,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 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